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그 쾌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았어요. 뭐든지 타고 달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전거를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퀴 4개 달려가지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는 허허 벌판의 농장이어가지고 그냥 퍼블릭 로드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농장이었어요. 너무 허허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자동차 키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르헨티나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1967년도형 포드 팔콘이었어요. 엄청나게 옛날 차거든요. 직령을 6기통짜리 차인데 수동이었는데, 수동이라면 보통 자동차 기아가 여기 이렇게 달렸잖아요. 보통 여기 달린 게 정상인데 자동차 운전대에 컬럼 방식으로 수동이 달려있어요. 컬럼 방식이면 보통 오토매틱인데 그게 아니고 수동이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3단, 총 3단이 있고 빠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빠꾸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운전하는 차가 바로 1967년도형 포드 팔콘이에요. 와, 그때 그 자동차를 타고 난 뒤에 그 쾌감이랑 그 떨림은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거를 조종하면서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가고 페달을 밟음으로 해서 그 차가 얼마만큼 빨리 가고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해서 쓸 수 있고 내가 그 자동차를 컨트롤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자동차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데 진짜 그때 막 가슴 두근거림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연스레 떠오르는 자동차 이름이 있죠. 바로 혼다 아큐라 NSX였습니다. 제가 고딩 시절에 제 친구들 주변에서 RC카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타미야 RC카도 있었고 HPI RC카도 있었고 전기로 된 RC카, 그리고 조그만 엔진이 달린 RC카, 제가 타미야 NSX RC카를 사게 된 거예요. 일본의 슈퍼 스포츠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타미야 그 제품을 사고 난 뒤부터 NSX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NSX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호황인 때가 언젠지 아시죠? 바로 7, 80년대.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미국을 넘어선다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일본에는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돈과 인력과 모든 게 막 최고조에 이르를 때였습니다. 완전 피나클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평생 고용이다 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각난 거죠.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혼다 자동차도 어마무지하게 잘 나가고 있었죠. 1984년도에 혼다에서 드디어 스포츠카를 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차피 일본의 혼다는 어마무지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잘 나가니까. 피린판이나 아시죠? 페라리의 디자인을 거의 도맡아 했던 그 피린판이나 디자인 하우스에 혼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게 HPX였습니다. 혼다 피린판이나 엑스페리멘탈이었어요. 그때부터 혼다의 슈퍼 스포츠카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84년도에 혼다에서 NXX라는 거, 뉴 스포츠카 익스페리멘탈, 그게 바로 NXX예요. 엑스페리멘탈이라는 단어로 아셨듯이 그냥 혼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만든 거예요. 슈퍼카를. 저먼카, 이탈리안카, 그 당시에 최고였죠. 그 두 나라의 최고 스포츠카들을 모두 제패할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NSX였습니다. (80년대에는) F1이라는 자동차 경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항상 1등을 했던
드라이버가 있었죠. 누구신지 아시죠 다들? 에이튼 세나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천재적이고 전설적인, 하지만 비운의 에이튼 세나. 이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NSX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운전하는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서 지금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춰 두시고 에이튼 세나를 유튜브에 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F1이라는 자동차 머신이 그 컴퓨터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메카닉으로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트랙션 컨트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자동차 운전자, 레이싱 드라이버의 실력으로만 운전하는 게 바로 80년대 F1 레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고의 F1 드라이버랑 그 당시 80년대 F1 드라이버를 비교하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그 당시 80년대 F1 드라이버는 진짜 어마무시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의 스킬이 진짜 그 자동차의 모든 거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와일드하고 러한 그런 F1 머신을 거의 항상 1위를 했던 게 에이튼 세나예요. 진짜 영상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항상 그 에이튼 세나가 F1 레이스에서 항상 1등을 할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맥클라렌과 혼다의 V10 엔진이죠. 진짜 혼다는 엔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에이튼 세나의 F1 머신에는 항상 혼다의 V10 엔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튼 세나랑 혼다랑 항상 연관이 있었죠. 그러면서 1984년도부터 시작된 NSX 스포츠카 프로젝트, 어느 정도 NSX가 거의 만들어졌을 때쯤 혼다에서 에이튼 세나를 일본으로 초청을 합니다.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NSX를 에이튼 세나가 운전을 하게 합니다. 트랙에서. 뭐가 나쁜지 계속 며칠간 피드백을 계속 받아요. 혼다 기술자들은 NSX를 에이튼 세나의 피드백을 받아서 모두 고친 다음에 다시 NSX를 에이튼 세나한테 줘서 다시 트랙에서 운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를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튼 세나가.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혼다 NSX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9년도에 모토쇼 혼다가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이 NSX가 나왔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세단이나 뭐 그런 차들만 만들던 일본의 혼다 자동차였는데 갑자기 페라리급, 램보르기니급의 스포츠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죠. 아시나요? 슈퍼카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를 빼놓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슈퍼카, 맥클라렌 F1. 이 맥클라렌 F1을 개발한 개발 총괄자인 고든 무레이, 맥클라렌 F1을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타고 다닌 차가 바로 NSX였습니다. NSX가 나오자마자 자기가 사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슈퍼카들, 페라리나 램보르기니나 그런 이탈리아제 슈퍼카들은 엄청나게 하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가 하이 퍼포먼스면은 장구장을 같이 끼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페라리나 램보르기니급의 슈퍼카들은 좀만 타고 다니면 다시 정비소에 들어가야 되고, 좀만 타고 다니면 다시 정비소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편의 장비 같은 거, 뭐 라디오나 그리고 에어컨 같은 거, 그리고 히터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오로지 그런 슈퍼카들은 오로지 퍼포먼스에 집중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페라리나 램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들의 편의 장비들은 아주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든은 NSX를 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능도 그런 페라리나 램보르기니에 뒤지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편의 장비, 에어컨, 라디오, 카세트, CD, 뭐 히터, 거기다 NSX가 처음으로, 거의 업계 처음으로
오토 클라이맥 컨트롤을 NSX에다가 넣습니다. 보더니 맥클라렌 F1을 개발하면서 NSX를 타고 다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슈퍼카가 이렇게 편하고 모든 편의 장비들이 다 펑셔널하고 플러스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녀도 정비소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 그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맥클라렌 F1을 개발 당시에 NSX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맥클라렌 F1을 만들 때 그 엔진을 혼다에다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맥클라렌 F1 슈퍼카를 만드는데 12기통짜리 혼다 엔진을 제발 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다는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BMW의 12기통 엔진을 갖다 넣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맥클라렌 F1이 12기통 혼다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상상하면 12기통 VTEC, 그게 맥클라렌 F1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장난 아니지 진짜. 그러면은 지금의 맥클라렌 F1도 어마무시한데 만약에 혼다 엔진이 들어간 맥클라렌 F1, 와, 더 대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NSX를 딱 앉으면은 정말 그 느낌은 다른 차랑 진짜 차원이 틀려요. 이 NSX를 개발할 당시에 그 당시 기술자들은 전투기 F-16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F-16 전투기를 딱 타면은 이 360도 전부 다 돌아보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진짜 NSX에 딱 앉아있으면은 진짜 전투기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렇게 패도 막 엄청 잘 보이고 뭐 좀만 돌리면 진짜 시야가 어마무시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내 자동차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점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고기만 돌리면 진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통해서 NSX에 대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타고 싶었던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알고 있던 어떤 러시아 마피아가 있는데 보스가 NSX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가 그 옆에 앉아봤다는 거예요. 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엄청나게 낮을 뿐만이 아니고 운전을 하면서 코너를 도는데 칼같이 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런 차를 타보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LA 오토쇼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NSX가 있는데 거의 앉아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행운이다 해가지고 NSX 바로 문 열고 가서 앉아봤죠. 앉아 딱 보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스포츠카구나, 이게 바로 스포츠카구나를 느꼈어요. 딱 앉아있으면 이 자동차 모든 장치는 운전자한테만 쓸 수 있게 돼 있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었고, 진짜 시야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앞에도 막 엄청 잘 보이고 뭐 땅바닥도 잘 보이고 막 옆에도 막 잘 보이고, 진짜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NSX는 미국에는 1990년대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당시에 베이스 프라이스가 65,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NSX는 15년간 팔렸습니다. 2005년도까지 팔린 거죠. 1990년대 65,000불이었던 게 마지막에 2005년도쯤에는 거의 11만 불 정도 팔렸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당연히 오르는 게 맞고, 그리고 이번에 유일한 슈퍼카이잖아요. 그만큼 받을만 하다고 봐요. 요 NSX는 미드 엔진입니다. 엔진이 바로 운전석 바로 뒤에 있죠. 엔진은 V6 6기통이고 3000cc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90년대에는 모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맥시멈으로 정해둔 마력 수가 있어요. 그게 280마력이에요.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젠틀맨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80마력 이상으로 엔진을 만들게 되면 너무 피 튀기게 싸울 것 같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280마력으로 맞춰버립니다. 1990년도에 처음 나온 그 NSX는 280마력이에요.
NSX는 제 꿈의 차였기 때문에 뭐 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연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너무 썩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저런 거 많이 찾아보니까 NSX는 연식이 오래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런 블로그랑 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NSX는 차 전체다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입니다. 서스펜션도 알루미늄이고요, 바디도 당연히 모두 알루미늄이고 엔진까지 전부 다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은 녹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던 뭐를 하던 차는 썩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다에서 만든 3000cc 엔진은 겨우 280마력만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성도 엄청나게 좋다고 해요. 그것만 믿고 내가 살 수가 있으면 꼭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컴퓨터를 막 치고 있었는데 NSX에 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NSX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NSX를 앉아보기만 했지 타보고 싶은 거예요. 타보고 운전 안 하더라도 옆에 타보고 이제 주행 성능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좀 잘못됐지만 그냥 내가 NSX를 사는 것처럼 하고 가서 한번 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막 뒤졌습니다. NSX 자동차에 대한 돈은 상관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차를 사려고 차를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제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NSX를 그냥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보냈죠. NSX 사고 싶은데 NSX 좀 보여달라. 그 사람과 전화를 하고 그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해가 어둑어둑 지고 난 어느 밤 어느 파킹랏에 블랙 NSX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NSX를 정말 사는 것처럼 하면서 차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이 NSX를 주행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조이라이드는 안 된대요. 그러면 너가 운전하고 나는 옆에 앉아 있을 테니 차 사기 전에 어쨌든 타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로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태워주더라고요. 옆에 딱 앉았는데 와, 그 NSX는 막 바디킷도 막 달리고 서스펜션도 엄청나게 낮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딱 앉았는데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완전 바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낮을 수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빼가지고 딱 나가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이 차를 사고 싶은데 프리웨이 나가서 좀 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NSX를 타고 이제 프리웨이로 나가는데 그때 그 느낌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NSX를 타고 이제 프리웨이로 진입을 하자마자 걔가 이제 끝까지 밟는데 막 푸앙 하면서 뒤에서 V6 혼다 엔진이 그냥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데 와, 그때 그 자동차는 익서스트도 바꿔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뒤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막 뒤에서 막 푸앙 하면서 달리는데 막 와, 저는 진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차가 있구나 느낌을 탁 받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도대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NSX를 타보고 난 뒤에 도대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NSX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모으고 돈도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이제 돈을 뽑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있는 대로 다 뽑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이 돈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좀 팔아달라 하고 계속 졸랐어요. 그 당시 그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뭐 되게 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NSX를 사게 됩니다. 와, 그 당시 그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꿈에만 그리던 그 NSX가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제 가라지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역시 스포츠카니까 많이 밟게 되거든요. 거의 장고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밟으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헤드 가스켓이 한번 나갔습니다. 헤드 가스켓이 한번 나와가지고 NSX를 너무 아껴가지고 바로 보내가지고 엔진 오버홀을 다 했죠. 헤드 다 뜯고 뭐 헤드 머신샵에 보내서 다시 다 새 것처럼 하고, 호수 같은 것도 전부 다 새 걸로 실리콘으로 다 갈고 돈 엄청 들였어요. 그때 한 5,50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완전 엔진이 그냥 새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왔죠. 근데 그거 말고는 더 있구나.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창문 열 때 그 모터 있잖아요. 창문 여는 모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혼다 창문 그 모터 같은 거 가는 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모터 그 모터 자체만은 100불 정도, 100불 언저리 하는데 NSX는 아무리 혼다여도 NSX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 모터만 400불이었어요. 모터만 400불이고 가는데 뭐 100불에서 한 500불 좀 넘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알테네이터가 한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알테네이터를 갈라고, 이제 알테네이터 가는 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알테네이터를 갈라고 이제 딜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알테네이터 아시다시피 뭐 얼마 안 하잖아요. 200불에서 300불이면 삽니다. 근데 역시 NSX는 비싸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알테네이터가 800 얼마더라고요. 텍사고 그러면 뭐 거의 900불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베이 찾아가지고 리퍼비시드 된 200 얼마짜리 사다가 달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NSX는 괜찮았어요. 또 하나 있구나.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엘렉트리컬 시스템 중에 전기줄 같은 게 오래되면 삭아가지고 가끔씩 문제 일으킬 때가 있어요. NSX 타고 다니다가 한번 엔진이 쓴 적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하고 막 엔진 뭐 열어보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엔진 거니까 걸리더라고요. 타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메카닉 샵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전기 공구 가져와가지고 다 보더라고요. 전기 선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제 붙였다 떼졌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그거 고치는데 한 200불 들었나? 그거 말고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진짜 NSX 타고 다니면은 엄청나게 희귀한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쳐다봅니다. 그 파킹을 하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NSX를 보고 항상 물어봐요. 이 차 뭐냐고, 뭐 램보르기니냐고, 페라리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제 NSX 얘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제 NSX 얘기를 진작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NSX를 판 지가 꽤 돼가지고 영상들이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들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어딥니까? 정말 제가 NSX 타고 다니면서 제 소울, 제 심장이 정말 많이 스틸 됐어요. 정말 제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설레고 진짜 그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엔진을 걸 때마다 항상 설레었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진짜 NSX를 타고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자동차를 16살 때부터 제가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4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샀다 팔갔다 샀다 팔다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여러 대 가칠 때도 있고 지금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40대 통틀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차죠. 괜히 팔았구나. 이거는 파는 차가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진짜 판 게 제 자동차 히스토리 중에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